하셔서 제가 2학년을 했는데 그 2학년 아이들이 현재 고3이 돼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조기 수능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 지금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2반을 한 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특강했고, 그 한 반을 한번, 그래, 2학년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3학년만 수업했거든요. 그러다가 2학년 애들 한번 잘 가르쳐서 사람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2학년 수업을 개강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개념과 기본 개념하고 이제 수능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기 수능반을 개강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내신을 5번을 봤죠. 이제 기말고사 있으면 6번째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엄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5번 남은 시험을 갖고 역전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가? 정시로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좀 뭔가, 고민이 조금 필요할 때가 이제 온 것 같다. 과연 역전할 수 있는가?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이번 어머니들 6평,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볼 6평인데, 혹시 결과를 아시나요? 1등급이 점수를 혹시 아시나요? 예, 1등급이 처참해요. 역대급이에요. 1등급이 80점이거든요. 그럼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애들이 이렇게 못 봤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번에 새로운 메타가 열렸는데, 그게 뭐냐? 준킬러 문항의 대약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가영, 나영 시절에는 21번과 30번만 어려웠고, 나머지 28개는 다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 되겠다. 21번, 30번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걸 버려요. 그리고 28개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심지어 28개만 맞자라는 학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맞으면 1등급이 92점으로 딱 픽스가 됐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92점, 수능도 92점, 한 몇 년 동안 계속 92점이 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9차 교육과정이 딱 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애들이 멸문지화를 당한 거죠. 갑자기 작년하고 너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가영, 나영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1등급의 점수가 갑자기 90점 벽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88점도 깨지고 84점 깨지고, 그러더니 작년도 수능에 83점이 결국 1등급이 된 겁니다. 지난 3월달 모의고사를 볼까요? 지난 3월달 모의고사 1등급의 점수는 사상 최악인 거죠. 78점이 1등급이었습니다. 51점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급만 기억해서 잘 모르는데 3등급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3등급까지가 보통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23%니까요. 23%의 1등급이 51점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 애들은 반타작한다는 얘기도 남의 일 아니에요. 남의 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점수가 3학년 때 이게 발생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3학년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신 공부하듯이 수능 대비를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공부는 안 된다. 그러면 수능도 망하고 내신도 망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급기야 지금 이런 사단이 나게 되는 것이죠.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70점대가 100점이 되고 90점을 넘게 해서 불가능해요. 아무리 쪽집게 선생이 와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머리의 회로 구도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이게 굉장히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애들이 이미 머리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쪽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그걸 뜯어내서 다시 고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미 틀렸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제가 가르치는 고3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고3들이 어떻게 다 잘 받겠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50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미적분이 8개 중에 2개 맞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랑 제가 상담을 했어요. 걱정이 하도 돼가지고 그날 토요일인가? 토요일에 수업 끝나고 10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너무나 이제 애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제가 이제 내일 미적분 수업을 하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상황이 제 수업을 들어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 지금 뭔가 클리닉을 빨리 다시 하던지 아니면은 뭐 1대1로 맞춤 수업을 하던지 해야지. 이거 8개 중에서 이거는 집에서 공부를 해도 2개는 맞을 텐데 어떻게 이게 수업을 들어서 2개를 맞느냐.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거 애가 큰일 나게 생겼다, 이거. 그러면 그 아이가 미적분에 대해서는 기본이 제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고1을 대상으로 미적분하는 수업이 있다. 특강 수업이 있다. 거기를 보내셔라. 거기를 보내셔라. 그리고 재수를 준비하셔라. 애가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 애가 어머니가 좀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그게 정답이라고. 지금 이 점수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은 없다. 그러니 재수를 일단 생각하시고 내년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1월 달이 되면 결국 수능은 10개월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수능은 10개월밖에 안 남은 거라 지금 미적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다듬어서 여름 겨울방학 때부터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미적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로 제가 이번 조기 수능반을 개강하려고 하는데 이번 총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6평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내년에 봐야 되니까 앞으로 6평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애들이 맞닥뜨릴 일이에요. 그죠? 1년 정확. 근데 우리 애가 내년에 80점을 맞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거. 제 느낌이 뭐냐면 예전에는 27 플러스 3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쉬운 게 대충 해도 그냥 27개는 맞고 뭐 3개는 좀 상위권을 변별력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붕괴됐다. 그리고 새 메타가 열린 느낌이었다. 저는 이렇게 총평을 해요. 1등급 컷이 이제 80점이었다는 이게 사상 유례가 없는 점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사상 유례가 없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이게 왜 심각하냐? 이 동네 앞을 바로 건너가면 강대 마이맥이 있잖아요. 여기 시대인제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 재수생들이 꽤 많거든요. 이 두 학원 합쳐가지고 대충 6,000명 정도가 돼요. 6,000명 정도가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재수학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쪽 서서문 가면 종로학원도 있는데 종로학원도 재수생 공부 잘하는 애들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노량진에도 대성학원이 있죠. 그러니까 학원들이 꽤 많아요. 재수학원들이. 그 중에 최상위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여기 많이 몰려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동네가 어딜까요? 대치동이 아니잖아요. 이 동네는 한 3등 정도 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1등은 어디냐? 대구시 수성구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대구시 수성구가 현재 넘버1이에요. 여기 무슨 외대부고, 휘문고, 거기 대구 가면은 경신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경신고등학교 현재 1등이에요, 거기가. 지방 애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죠. 이게 대구의 경신고등학교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정시를 2명씩 꼬박꼬박 보낸다는 거예요. 수석은 거기서 나오고. 와, 이거 뭔가 싶어요. 거기 특목고냐? 아니에요. 일반고예요. 일반고인데 너무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 학교를 제가 직접 한번 대구에 간 김에. 왜 이렇게 얘네들은 공부를 잘하는 걸까? 저는 깜짝 놀랐죠. 걔네들은 이 대치동에 있는 애들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뭔데? 이렇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도 공부를 잘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미적분을 선택하는 자들이 18만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상위 4%가 1등급인데 그럼 7,200명이겠죠? 아마도 여기 두 학원에 있는 한 3,000명 정도는 1등급 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걔네들이 80점 못 넘었겠어요? 80점 넘었겠죠? 노량진, 종로학원 합쳐서 한 몇백 명 넘었겠죠? 재수생들 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광주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구에도 있고 당연히 부산에도 공부 잘하니까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압도적 재수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압도적 재수생들이 7,2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6,000명은 아마 1등급일걸요? 그럼 나머지 1,200명이 고3이란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진짜. 그럼 대부분의 고3들은 거의 멸망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재수생들이 그렇게 멱살 잡고 하드 캐리를 해도 이 모양이라는 것은 고3들은 도대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애들은 왜 이렇게 고3일 때 망했느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이 학원을 가면 이제 어떤 걸 하느냐? 지금 고2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1 가르칠 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고3 때 무조건 멸망하니까. 뭐냐면은 맨날 뭔가 정리를 해달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이런 형태는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좋아. 그럼 애들은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정리한다고 계속 착각을 해요. 왜냐면 쉽게 풀리니까.
마치 정석을 공부하듯이 기본 예제가 있어요. 그 밑에 유제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그럼 그 방법대로 풀리면 당연히 풀리죠. 이걸 풀리게 되면 아, 내가 알고 있구나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수능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학원 강사는 절대로 평가원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일개 학원 강사가 4,000명이 모인 석학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평생을 수학에 바친 사람들인데 그게 4,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평가원의 집단은 4,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수학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학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00명이 모여가지고 수학 문제를 만든단 말이죠.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못 이겨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평가원이 제시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중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적중했어요? 이 한 개 개인이 집단을 무슨 수로 이기냔 말이죠. 그것도 엄청난 브레인들이 모인 것을. 그럼 평가원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이 평가원의 기재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문제를 빨로 그냥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의 문제는 문제빨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3이 돼서도 고2 때 공부했던 방법 그냥 내신 문제 풀듯이 예전에 가영나영 풀듯이 계속 갖다 풀어대고 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기 수능반을 개강했고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개강했다고 했잖아요. 왜 사실 고2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맥학원의 현 원장님이 그래도 고2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래 내가 알림이 죽겠다. 그래서 고2를 키웠는데 걔네들 지금 이번에 어떻게 잘 봤느냐. 엄청나게 잘 봤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잘 봤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신 공부하던 애들이 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수능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12번부터가 벌써 어려웠던 거예요. 애들이 12번부터가 등차 수열 딱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막히기 시작.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13번 도형, 삼각지 활용 나왔는데 너무 문제가 길어요. 읽다 보니까 읽다 끝나요. 일단 어렵고 패스. 14번? 이거 14번 틀리면 대학교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 14번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췄을 거예요. 15번 애들이 맨날 어려워해요. 일단 넘겨요. 그러다가 20번, 21번, 22번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4점짜리 7개 일단 나가요. 그래서 4점짜리 7개 나가면 28점이죠. 그래도 나머지 거 다 맞으면 72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2등급은 해요. 근데 미적분을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미적분을 다 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2개 틀려줘요. 그럼 거기서 8점 더 나가. 한 60대 중만 나오는 거죠. 그럼 3등급 되는 거예요. 이래서 3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뾰족한 문제는 없고 그냥 뭉뚱뭉툭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3학년 때 안 된다. 제가 글을 이미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이제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제 고3들이 뭐 한다? 사실 9월달 평가원을 한번 더 봐야 수능의 기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확실한 건 이제 유형별로 암기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하는 식 공부법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통한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신기하게 지금 대부분의 애들이 다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한 반에 100명 놓고 수업하는 그런 대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보통 한 반에 고3이 한 35명, 4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딱 픽스가 돼서 35명에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딱 이게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궁금했어요. 너희 왜 나가지도 않고 우리 반은 늘지도 않을까? 야, 신기하다. 한 반에 100명 놓고 하는 그 대강사들 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가니? 그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거기 애들 공부 대부분 다 못해요. 그럼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그냥 애들이 가니까 가요. 왠지 여기 있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나? 여기 친구들이 다니니까 그냥 마음의 안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애들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라도 잘하자. 파이팅 하자. 했는데,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애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고3 수업을 끝내고 놓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월요일 날 설명회를 하니까 혹시 어머니 앞으로 이제 어떤 수업이 궁금하시면 선생님 학원으로 좀 오시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새벽 1시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뭐가 왔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르치는 한 수강생이거든요. 자, 보세요. 살다 카톡이 이렇게 길게 온 거 처음 봤어요. 이 카톡이 온 거거든요. 와, 보세요.
와! 난 뭔 일 나서 깜짝 놀라. 뭐야 이거? 그래서 무슨 폭탄 맞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제자예요. 근데 얘가 작년에 연대를 갔거든요. 근데 얘 꿈은 국경 없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경 없는 의사회. 언젠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는 그게 꿈이라고. 그래서 얘가 연대를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가르치고 올해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목동 살거든요. 이 목동 사는 아이인데 이 목동 사는 아이가 그냥 얘가 여학생인데 기특해요. 목동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힘들잖아요. 멀리서 오는 게. 근데 얘가 재수 종합반을 가지 않고 독학 재수를 해요. 혼자서. 그래서 독학 재수를 하는데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저한테 왜 카톡을 보냈느냐. 선생님 수업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제가 작년 고3이었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고3이면 다른 애들이 선생님 수업 듣는 거 전혀 싫었는데 수능을 한번 보고 나니 애들이 선생님 수업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아마도 선생님 설명의 핸드북이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도 선생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때문에 글을 써요. 라고 글을 써서 제가 거기다 쓰려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애가 이번 6평에 전검을 받았어요. 만점자예요. 전국 수석했어요. 물론 하나 틀리긴 했어요. 하나 틀렸는데 그 영어에서 틀린 거라. 영어는 어차피 9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하나를 틀렸는데 전과목 만점을 맞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에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글을 이게 왜 안 먹냐? 이게 왜 안 먹을까요? 이게 왜 안 먹을까요? 이게 먹어야 되는데? 글을 쓴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제가 이제 궁금하신 게 이게 안 먹네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이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제 수업을 현재 듣고 있는 아이가 저를 평가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핸드북에다 글을 써놨습니다. 됐네요. 제가 줄을 써놨는데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가감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이번에 어느 현재 수강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죠. 또 듣고 있어요, 또. 근데 얘가 올해 이제 처음 평가, 재수생이니까 3월달, 4월달에 모의고사는 안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고3들만 보니까요. 안 봤는데, 그것도 이제 애가 당연히 100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주 테스트를 보거든요. 제가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수업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얘는 당연히 와요.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지금까지 냈던 테스트 중에서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서 얘는 되게 유명한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투탑이 있어요. 투탑. 얘가 하나 있고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 얘도 재생이에요.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예요. 진짜로. 고3들 중에서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 워낙 잘해요. 재생들이 워낙 잘하니까. 얘 투탑인데 어제 끝나고 나서 이 녀석이랑 같이 저쪽 대치동 숯불구이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고기를 제가 사줬죠. 얘도 전 과목 이번 6평에서 4개를 틀렸어요. 근데 영어에서 2개를 틀렸고 수학에서 하나 틀리고 국어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어를 제끼면 2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수학하고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최상위권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수석을 한 거예요. 이번에 6평에. 1등급이 지금 현재 80점인 이 아비규환인데 어머니 수학의 80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수학 80점과 국어 102점이 똑같아요. 근데 국어 102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점이 102점을 맞아야 똑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수학을 80점 맞아버리면 국어를 100점 맞는 것보다 표점이 높아요. 그럼 수학을 만약에 100점 맞았다. 그럼 표점이 어떻게 되느냐? 국어를 100점 맞는 것보다 15점이 높아요. 표점이 15점이 높으면 얼마큼 대단한 거냐면 서울대학교하고 한양대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결국 수능은 수학이다. 그러니까 재도전을 했는데 얘가 진짜 너무 진짜 눈물이 삥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썼는데 이렇게 네 번째 줄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을 아직도 모르는 수험생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다. 이거를 갖다 애가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재수생이라면 종합반 가겠지만 제가 독재라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건 목동에서부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겠냐. 그걸 제가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그냥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보다 그냥 수강생, 제가 가르치는 제자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원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수능은 그런 걸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교재 제목이 A Course in Mathematical Logic이에요. 즉 수학은 머릿속 두뇌에 논리 회로가 일서정연해야 이게 문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뒤죽박죽이 되다 보면은 중간에 잘 나가다 갑자기 3000%로 빠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머릿속 논리 구조가 이게 굉장히 논리가 정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평상시에 생각하는 수학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 푸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 올림피아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을 철저히 이수를 하고 예습 복습하고 이게 왜 이런가 이 어떤 표현법 수학에서 말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박스 안에 가나다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나다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뭔가 막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아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천재급의 머리가 IQ가 150이 넘어가지고 맨사급이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노력하고 생각하기만 하면 누구나 100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아이도 작년에 제가 가르쳤을 때 미적분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던 아이예요. 보통 2학년 때 미적분을 한 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미적분을 처음 배운 거예요. 수능 10개월 남겨놓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로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미분하고 이러니까 막 머리가 막 혼란하고 거기다 막 적분까지 나오니까 막 복잡한 거죠. 근데 이걸 이겨냈다. 그래서 누구보다 수학을 잘하게 됐다. 결국은 끈질기게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도 애가 안 하는 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려고는 하는데 뭔가 아직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저에게 보내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기수능반이 곧 개강돼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재 고2가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수업하거든요. 월화수목금토까지네. 주 5일. 거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괜히 미적분 엄한데 보내주지 마시고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미적분을 저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미적분만큼은. 제가 확실해요. 그것만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수험생들이 그것은 인정하는 바거든요. 이 아이가 맨날 100점 맞는 아이가 왜 미친 듯이 열심히 목동에서 와가지고 미적분 수업을 제 수업을 수원수도 미적분 수업을 들어주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수준이냐? 웬만한 선생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극상위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미적분 수업과 수원 수투를 칠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동네에 잘하는 신선생님들이 많죠. 선택의 폭은 많은데 저는 그런 어머니들이 모르는 세상의 숨은 맛집, 숨은 고수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수강생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인지도는 있어요. 아직 그렇게 제 생에는 일타 강사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생일 기억해보고 저는 그냥 학원 강사가 분필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제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길 바라는 마음, 진짜 아빠의 마음, 그 다음에 학원 강사가 아닌 진짜 선생님의 마음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애들이 시험을 잘 보면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은 기분이 좋고요. 애가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우울해져요. 선생님이 더 우울한 거예요. 내가 가르쳤는데 왜 못 봤을까? 아 미치겠다. 진짜 우울해진단 말이죠. 그런 마인드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월수금에 미적분 수업이 있어요. 제가 월수금에 12회로 미적분 수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제가 깔끔하게 개념을 딱 설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에 수투 수업이 있어요. 수투는 대부분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미적분, 그 다음에 미적분은 그 선택 미적분은 초월함수의 미적분. 다 똑같은 미적분이에요. 다만 함수의 모양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함수의 모양이 다른 것뿐. 논리 구조는 같아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미적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들이 미적분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리미트로 정의되어지는 해석 기하학이에요. 극한으로 정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투를 배우든 미적분을 배우든 그래서 먼저 극한을 배우는 거거든요.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알고 미분을 알아야 적분을 아는 거예요. 보통 미적분이라고 하지 정미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왜 미적분이라고 하냐면 미분을 알아야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과제물도 오늘의 조기 수능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물은 이렇고 조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은 언제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목에는 제가 수투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조기 수능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부터 몰입해서 수능을 하겠다는 것이죠. 되느냐? 돼요. 왜 되느냐? 제가 3년 전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걔 이름은 뭐 이미 걔는 의대생이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걔는 선우였어요. 학교 내신이 8등급이었어요. 이건 뭐 버린 자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휴강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아 선생님 저는 내신 안 하는데 그 휴강 안 하면 안 돼요? 야 너만 안 해? 다른 애들은 하잖아. 아 선생님 내신 휴강 애들 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애들 다 저랑 비슷해요. 어차피 3점대, 4점대인데 무슨 학교를 가겠어요. 그냥 선생님 우리 계속 해가지고 그냥 수능을 빨리 가요. 안 돼! 휴강을 했죠. 걔는 내신을 다 찍고 빨리 잔대요. 너 몇 등만이? 몰라요. 몇 점인지 몰라요. 8등급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게요? 걔 연대 정시로 의대 갔어요. 수학 100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애시당초 그냥 내기를 가는 거예요. 걔는 그냥. 어차피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조져가지고 절대로 명문대는 못 가요. 끝났어요. 저 의대를 갈 건데 제가 봤을 땐 못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그냥 몰빵, 걔도 여학생이었어요. 몰빵해서 그냥 갈래요. 근데 진짜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거든요. 그때 서울대 의대, 카대 의대, 연대 의대 한 명씩 보내줬어요. 2명은 수시로 갔고 얘가 정시로 간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유명한 아이였어요. 8등급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니까 가더라. 그렇다고 우리의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내신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조기 수능반을 개강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적분은 어머니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잘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그냥 푸는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미분하면 2x다. 이런 걸 공부하면 망해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온다. 이런 건 망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는 풀리나 뭔가 늘 5% 부족하고 늘 10%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애시당초부터 막겠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면 주 1회, 제가 금요일 날 주 1회 수업을 이제 수투를 수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투가 2학기 내에서 딱 끝나고 나면 겨울방학 때 자, 미적분을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미적분과 수원수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돌려서 시즌 1을 끝내고 현재 고3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간다. 제 커리큘럼을 잘 타주시면 100점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100점을 맞아요, 수능에서. 전국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나 92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확신합니다. 92점 이상 나오면 상위 99%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83점만 넘어가도 상위 4%거든요. 83점만 넘어가도 요즘은 상위 3%예요. 갈수록 애들이 수학 더 못하거든요. 갈수록. 아마 내년엔 더 못할걸요. 똑같아요, 결과물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 겨울방학 때 얼마나, 사실 2학년 여름방학이 가장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2학년 여름방학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3학년 겨울방학이 되는 이미 수능이 10개월밖에 안 남아서 이미 뭔가 주사위는 던져진 듯한 느낌? 이미 이과의, 문과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이번 문과 30번 확률 통계 보세요. 와, 이건 도대체 문제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데도 그걸 틀린다니. 문과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 진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그때 되면 이과의 최상위권들은 딱 픽스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비규환이에요. 오리무중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미적분하고 수투를 확실하게 잘 정복해 놓고 2학기 때 그 방향으로 진도를 나가서 3학년 때 그대로 커리큘럼을 타가면 제가 솔직하게 제가 100점을 자신할 수는 없으나 92점까지는 된다 라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갈게요. 저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했던 그대로 얘기예요. 개념부터 가르친단 말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데 문제만 푸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수학 선생님 그럼 여러 번 푼 걸로 자기가 개념을 안다고 계속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생각과 똑같아요, 이 아이가. 그냥 일반 문제에 나오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실전에 필요하고 그런 공식과 개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가르치는 제가 편이거든요. 1년간 수학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사설계 모의고사는 모르겠는데 평가원 시험은 개념이 충실히 출제한다는 건 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겨울에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구멍이 생긴다. 제가 겨울방학 때도 다시 한번 고3들을 개념을 또 가르치는 이유는 3, 4월에 들어가는 시즌2가 있어요. 제가 시즌 1, 2, 3가 있는데 제가 시즌2의 수업이 조금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즌2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무슨 말도 안 되게 어렵냐? 그건 아니고 생각하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가 좀 깨우치지 않았나 싶고요. 제 풀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편입니다.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곧 볼 텐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쓰진 않아요.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고통스럽기는 한데, 뭐 저는 뭐 대강사가 아니라 한 반에 뭐 수강생이 100명, 뭐 1000명 이렇게 놓고 수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반에 많아봐야 3, 40명이라고요. 그런 반을 제가 지금 4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돈을 주고 사오면 이게 장사가 안 돼요. 이게 보통 모의고사를 한 회를 사오면 문제를 한 10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한 회당. 근데 그걸 10번 보시면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대강사들은 남는 장사예요. 하나에 1000만 원을 갖고 가오면 수강생이 만약에 뭐 한 1000명 있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받고 모의고사비를 따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1000만 원 주고 사와도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게 중요해요. 이 아이가 문제풀이 제가 지금 시즌2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6번을 회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계속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범한 학생이에요. 얘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100점 맞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맞을 수 있는 점수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고 얘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공부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글이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된 거고요. 이게 현재 수강생의 글이거든요. 이 자를 빌어서 그 친구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주 1회로 해서 제가 꼼꼼하게 수투를 가르치려고 한다. 정말로 전인미답의 길을 그 길을 한번 제가 걸어보려고 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정말로 그 길을 제가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한다. 2학년에 이제 조기수능반을 개강해서 그냥 명목뿐인 조기수능반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학의 고수를 만들 수 있는 미적분 하면 뭐다 라는 것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꼼꼼하게 미적분 수투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1은 훗날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시즌 1에서 다시 가르쳐서 수능에 맞는 공부를 가르치도록 하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있고요. 여름방학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애가 좀 힘들긴 해도 월수금 미적분 화목 수투 꼭 저 아니더라도 어딘가 분명히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미적분은 제 수업을 꼭 듣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적분은 저한테 꼭 배워야 된다. 그래야 딱 감이 쓴다. 전 미적분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수원 수투를 못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내주셔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맡아서 진짜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